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페님들, 혹시 어린 시절, 지금도 좋고, 문턱이라고 그러죠? 문지방. 그거 밟았다가 혼난 적 있으세요?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 그거 밟으면 듣게 되는 말이 복 달아난다든 그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귀신이 올라탄다든지 이런 말들이잖아요. 이것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엔 이런 문턱과 관련된 사연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사연은 비타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비타님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지금 문턱 자체가 없는 집들도 많고, 시대도 시대라. 그래서 그런 말 듣기 힘든 것 같은데, 왜 예전 어릴 적에요. 문턱 밟지 말라는 말들 많이 했잖아요. 특히 문턱 밟고 올라서 있으면은 혼내는 어르신도 계시고 말이죠. 이유야, 문턱 밟으면 재수가 없다든지, 응? 복이 나간다든지 이런 게 이유였잖아요. 들어온 복이 있어야 나가든 말든 하지. 어쨌든 지금 나이가 아주 어린 분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인테리어를 업으로 살아가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버릇이 바로 요 문턱을 밟고 서 있는 걸 이상하리만치 좋아했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릴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진 말이죠. 아래부터는 편의상 그 친구를 괴담이라고 할게요. 괴담이는 그날도 인테리어 공사가 잡혀서요. 공사를 할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집은 2층 개인주택이고 아직 완공 전이었다나 봐요. 도착하니까 그때까지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괴담이는 평소 버릇처럼요. 안방으로 보이는 곳으로 가서 거기가 안방인지는 뭔지는 몰라요. 그냥 방이 크길래 안방이라고 생각했대요. 2층에 있었고. 어쨌든 안방처럼 보이는 방 문턱에 서서 폰을 보는데요. 옷이 여기저기 찢어진, 헐어서 해진, 그렇게 낡아 보이는 일자형 원피스 같은 걸 입은 여자가요. 거실 끝쪽 방에서 나와서는 자기 쪽으로 걸어오더래요. 공사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고정된 팀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그때 대충 사람 구해서 그렇게 하는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도배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옷이야 일부러 그렇게 찢어서 입는 건 흔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괴담이는 여자를 보면서요.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를 하고 다시 자기가 하던 거 계속했고 말이죠. 폰 보는 거. 그리고 몇 분 지난 뒤 괴담이는 대충이라도 작업할 방을 봐둬야겠다 싶어서요. 자기가 작업을 할 방을 들어가려는데 그때까지 그 여자가 말이죠. 여전히 괴담이 앞에 서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괴담이를 쳐다보고 있었다네요. 근데 괴담이 이 친구는 여자 얼굴을 보니까 어려 보이고 그래서 이쪽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좀 어려 보이는데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 그 외에는 그때까지도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더래요. 현장엔 외국인도 많고 간혹 이상한 사람들도 바운터라 그런 건 신경 쓸 게 안 됐단 거죠. 그래서 괴담이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고 방 안으로 들어간 뒤에 여기저기 보다가 뒤돌아보니까요. 그땐 좀 전까지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던 그 여자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잠깐 작업도구 가지러 차에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괴담이는 그때까지도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작업할 방을 둘러보다가요. 다시 방 문턱을 밟았다는데 그때 희한하게 문턱을 밟으니까 좀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여자가 다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괴담이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구나. 응? 저거 사람이 아니구나. 귀신이구나.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서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어릴 때 할머니께서 문지방에 서 있는 거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혼냈던 게 떠오르고 그리고 이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말도 떠오르더래요. 문이라는 건 경계와 경계를 나누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요. 그래서 귀신이나 악마는 스스로 문을 열지 못한다라는 말. 그래서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거나 어떤 꼼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이 문을 열게끔 만든다는 거죠.
괴담이는 그때요, 애써 아무렇지 않게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차에 도구를 두고 왔다고 혼잣말을 했대요. 그 여자가 들으라는 듯이.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그 여자 곁을 지나가는데 그때도 그 여자는 이동조차 안 하더라고. 단지 고개만 괴담이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더라고. 괴담이는 그런 그 여자를 완전히 지나쳐서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그 앞까지 간 뒤에 계단을 내려가기 전에 슬쩍 그 위치에서 다시 그 여자를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그땐 막 우두둑 우두드드득 하는 뼈가 뒤틀리고 부러지는 듯한 그런 살벌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여자한테서. 그리고 그 여자 몸은 그대로 있는데 말이죠. 몸만 완전히 180도 돌아가서는 괴담이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여자는 흰자로 가득 차 있었고요. 아주 음흉한 웃음으로 괴담이를 쳐다보더라고. 괴담이는 그 순간요, 내가 잘못 본 거다 속으로 그러면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 어디선가 주워들은 기도문이랑 찬송가를 부르면서 말이죠, 계단을 그냥 점프하듯이요, 정신없이 내려와서는 바로 집 밖으로 나갔대요. 그리고 괴담이는 집에서 좀 떨어진 뒤에 샤시 공사가 덜 돼서 그 훤히 내부가 보이는 그 집 안방을 올려다봤는데요, 그땐 또 여자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심란하고 몸은 공포로 떨려오고 그 집 주변이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는 그런 한적한 동네라 그래서 그런지 더 무섭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담이는, 응?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늘진 곳에서 일부러 멀찌감치 피해서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를 반복하면서 줄담배를 피우면서 기다렸대요. 그리고 몇십 분 정도 지나서 괴담이네 그 작업팀 인원들이 도착했고 그때 사람들하고 같이 올라온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집에 그때 괴담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어디에서도 그 여자를 볼 수 없었다는 괴담이에만. 그리고 그날은 괴담이나 업체 외에는 일하는 업체가 없었다는 말. 물론 도배 업체도 없었고요. 괴담이는 그날 일을 하면서도요, 계속해서 누군가 자신을 빤히 고의적으로 쳐다보는 듯한 시선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일을 마친 뒤에 기분이 엄청 찝찝하더라고. 그래서 동건이한테 소금을 뿌려달라고 했다는 말까지. 그리고 괴담이는 며칠 동안, 그러니까 그 집 공사가 끝나기 전까진 일을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괴담이는요, 그날 자기가 본 게 뭔지는 모르지만요, 초점 없는 하얀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던 그 여자의 음흉한 웃음만큼은 강렬하게 기억에 남더라고. 그리고 지금도 가끔은요, 몸을 풀다가 몸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면 말이죠, 그때 그 여자 목이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돌아가는 게 생각난다고. 그래서 그 생각에 피곤함이 싹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뱀파이어나 악마나 왜 그런 것들은 직접 들어오지 않고 창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 아니, 엄청 다재다능한 존재들이 그 작은 문 하나를 열지 못해서 열어달라니까. 그래서 왜 그러나? 왜 그러는 걸까 하고 궁금했는데, 이게 이번 사연을 보니까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네요. 이거 몰랐으면 열어줄 뻔했어요. 이젠 누가 창문 밖 공중에 떠서 그 창문 좀 열어달라고 그래도 엄청 애처롭게 말해도 절대 열어주지 않는 걸로.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이사떡 하면 떠오르는 게 팥시루떡이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파치와 소금처럼 귀신 쫓는 아이템으로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잡기 같은 경우엔 붉은색을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붉은색을 띠는 팥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고 그걸 이웃과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의미를 가진 팥시루떡이 아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이게 스포니까 그냥 바로 사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4시 44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4시 44분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4시 44분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얘기는 10년 전쯤 분식점 하는 친구가 들려준 얘기인데요. 그때 집을 장만해서 이사를 했었더랬죠. 조금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그것도 어렵게 마련했다면서 엄청 좋아하던 그 친구 부부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어쨌든 그 친구가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이죠. 진짜 희한한 일이 있었다면서. 그때 아파트가 복도식 아파트였고 한 층에 네 가구가 있는 구조. 친구 집은 8층 맨 끝집이었고요. 친구 부부는 이사를 한 뒤에 위층, 같은 층, 그리고 아래층에 떡을 돌리기로 했대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위층 돌리고 같은 층 돌리고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친구 집 바로 아래죠. 그 집에 떡을 주려고 배를 눌렀는데요. 아무도 없는지 사람이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옆집으로 가려는데 그때 집안에서 애들이 히덕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초인종을 눌렀더니 그때 누구냐고 장난스럽게 물어보는데 안에 여럿이 있는지 물어보는 목소리가 여럿이더래요. 그래서 윗집에 이사 왔다고 떡 돌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이것들이 킥킥거리기만 하고 문을 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문 좀 열어달라고 상냥하게. 그런데도 그냥 킥킥거리고, 친구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어서 그냥 문 앞에 두고 간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옆집으로 갖다 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나와서 떡을 주는데 떡을 받은 그 집 아주머니가 옆집에, 그러니까 친구 바로 아랫집이죠. 방금 전에 그 떡 놔둔 집, 거기 문 앞에 놔둔 떡을 보더니 그 집은 떡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왜 그러냐니까 좀 됐는데 하다가 어쨌거나 사람 사는 집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떡 도로 가져가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그랬대요. 아니라고. 방금 안에서 애들 웃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무슨 소리냐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집엔 중학생 아들을 둔 부부가 살았는데 그 집 여자가 바람이 나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그 집엔 애 아빠랑 중학생 아들만 살았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 집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네요. 조사 결과 그런 삶을 비관한 애 아빠가 만취 상태가 돼서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아들 친구들도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깝게 그날 다 같이 죽은 거죠. 그리고 그런 사고가 있고 나서 소식을 들은 아이 엄마는 몇 날 며칠을 찾아오면서 집 앞에서 용서를 빌면서 울고 불고 뭐 난리에 난리도 아니었다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 엄마가 우는데도 누구 하나 위로해주거나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요. 그 집에 이사를 온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못 살고 그냥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 애가 밤만 되면 뜨거워서 못 자겠다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던지요. 그때 얘기하던 그 옆집 아주머니도 그 소리를 들었다나 봐요. 그리고 내부 사정이야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사 오고 한 해 못 넘기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때 아주머니가 들려준 말은 여기까지였대요. 그리고 그 뒤에 친구 부부한테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그 집 앞에 둔 떡을 도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출출했어요. 아랫집에서 가져온 떡을 먹었거든요. 먹기 전에 친구 아내가 그랬대요. 좀 찝찝하다고, 먹지 말고 그냥 버리자고. 근데 친구가 왜 그러냐고. 귀신이라도 붙었을까봐 그러냐고. 이게 팥시루 떡인데 귀신이 있으면 오히려 도망간다고. 그러면서 그냥 가져왔다는데요. 그리고 그날 가져온 뒤 얼마 지나지도 않았대요. 떡을 먹었더니 떡이 쉬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남은 떡들 있잖아요. 그걸 확인해 봤대요. 그런데 그것들은 멀쩡하고, 그래서 다시 도로 가져온 떡을 들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새만 맡아도 신 걸 알 정도로 쉰내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땐 친구도 꺼름직하니까 도로 가져온 떡을 바로 내다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뭔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말이죠. 그 친구 혼자서 그 집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귀를 문에 가까이 갖다 댔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 소리가 또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기겁을 하고는 집으로 달려갔다는데요. 그날 밤에 꿈을 꿨거든요.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아예 알아볼 수도 없는 아이 셋이요. 희죽희죽 웃으면서 친구를 쳐다보더래요. 그런데 그때 손에 팥시루 떡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저한테 귀신이 팥 무서워한다는 거 그거 다 뻥이라고 그런 말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랑 같이 듣던 또 다른 친구는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 팥 혹시 중국산 아니냐고. 어쨌든 그 뒤로 뭐 별다른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다만
나중에 친구도 친구 아내도 충격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랫집 사고가 있던 날 죽은 아이가 그 집 아이까지 셋이었다는 걸 알았을 땐 말이죠. 친구 꿈속에 나온 아이 3명과 같은 셋. 4시 44분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팥이 통하지 않는 귀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규격 외라는 건 어디에나 있구나 싶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네요.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고. 이번 얘기는 무섭다는 느낌보다는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이것과 같은 사연을 경험했었어요. 귀신이 팥떡을 먹었다는 건 아니고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바깥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주 보이는 집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집도 이 사연과 비슷한, 너무 안타깝고 비극적이더라고요. 한 가정을 파탄낼 수 있고 가족 구성원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줄 수 있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피님들, 한이라는 거 그거 개인적인 기준이겠죠.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상대는 그게 한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한이 될까요? 그래서 죽은 뒤에도 그 사람 앞에 나타날 정도로? 이번 이야기는 지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우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지우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아산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에게 있었던 일이고요. 제가 그날 그 친구를 봤을 때 파자마 바지 있죠? 그거에 그냥 흰 면티, 비에 쫄딱 다 젖어서는 원룸 밖에서 떨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현장에 들어가면 업체에서 숙소를 잡아줬거든요. 그럼 셋이나 많게는 5까지 사용했어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숙소를 잡아줬는데 그 친구는 단체 생활이 좀 불편하다면서 자기가 따로 그 현장 근처에 원룸을 잡아서 생활을 했었던 거죠. 아무래도 여기저기 뭐 프로젝트 따라서 움직이는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활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한 건물에서 꽤나 오래 생활을 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사교성도 좋고 사람도 괜찮아서요. 현장에서 친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저도 그 중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주말엔 밖에서 마시다가 친구 원룸에 가서 거기서 아침까지 한잔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평범한 일상일 정도로. 그런데 그러던 주말 밤에 저는 그날 없었는데 말이죠. 그날도 현장 사람 몇이 친구가 있는 원룸에 모여서는 중국집에서 이것저것 시켜서 식사 겸 한잔하고 그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떠보니까 밤인데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들 갔고 친구만 혼자 방에 누워있더래요. 그래도 먹던 건 사람들이 치우고 가서 방 안은 깨끗했고 그 친구한테 이불까지 덮어주고 간 사람들. 그런데 이불 끝쪽에서 흐릿하게 뭔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처음엔 술을 마신 상태니까 머리도 어지럽고 속도 안 좋고 그래서 잘못 봤나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눈도 비비고 그쪽을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여자 모습이었대요. 그 모습이 실루엣인데 머리가 긴 여자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몇 번을 봤다고 그래요. 시간은 짧지만 빠르게 몇 번. 그런데 변함없는 모습. 그걸 보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기겁을 하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밖으로 뛰쳐나갔다는데요. 밖에 나가니까 비가 오네. 거리엔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우산도 원룸에 있고 핸드폰도 두고 나왔고 지갑도 없고 옷차림은 파자마 바지에 그냥 면티만 하나 입고 있고 비에 쫄딱 다 젖어서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죠. 전화 한 통화만 하자고. 그러니까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친구 모습을 보고 무슨 일 있냐고 경찰에 신고해 주냐는 것부터 뭐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주더래요. 그런데 자기 방에 귀신이 있다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고맙다면서 그냥 전화 한 통화만 부탁하자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친구 전화를 받을 때 그때 저도 근처 술집에서 사람들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자마자 친구한테 달려갔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있었던 얘기를 들었고. 근데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친구가 그런 옷차림에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 있잖아요. 딱 그래요. 그런데 궁금한 게 그때 그 건물이 3층이었거든요. 친구가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어째 그 소동을 피웠는데도 나보는 사람이 하나 없냐고. 아니, 나오는 사람은 둘째치고 불 켜진 방도 하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원래 그 건물이 단체로 숙소 주는 건물인데 그래서 그런지 거기가 다른 곳보다 싸서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요 며칠 전에 다 나가서 지금은 자기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렇게 죄다 나가고 그때처럼 건물이 빈 건 자기도 처음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같이 들어가기로 했죠. 이 친구 방이 3층 복도 맨 끝쪽이었거든요. 계단은 반대쪽 끝에 있고요. 그런데 그쪽 조명이 나가서 어두워요. 왜 문을 열면 복도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방이 좀 이렇게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명이 나가서 문을 열어도 방 안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여기저기 봐도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서 스위치를 눌렀는데 눌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기겁을 하면서 절 잡고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계단을 거의 날다시피 뛰어내려갔는데 그때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고 슬리퍼가 발목 너머까지 올라와서 다 까지고 어쨌든 그렇게 삽시간에 계단을 내려와서 건물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나오고 나서도 한참을 달렸어요. 슬리퍼가 그 모양인데도 그냥 달리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불러도 이건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달린 뒤에 같이 일하는 사람 몇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 친구를 보고 잡았고 그 사람들이 그 친구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 듯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나 그 친구가 그렇게 빠른지 그날 처음 알았네. 여튼 그 친구는 그렇게 만난 사람들한테 얘기 막 하는데 제가 들어도 이건 그냥 횡설수설이에요. 너무 당황하고 겁을 먹어서 대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친구 진정시키는 동안 제가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귀신이 어디 있냐고 잘못 봤겠지부터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귀신이 왜 없냐는 말까지 비 내리는 길가에 서서 그리고 다 같이 가보자는 결론. 그래서 다 같이 그 친구 원룸으로 가려는데 그 친구가 부들부들 떨어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어요. 그냥 비에 젖고 겁에 질려서는 후적후적 울면서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그날 응급실로 갔거든요. 그리고 조금 안정이 되고 금방 다시 나왔는데요. 친구가 재워달라고 그래요. 마침 주말이니까 룸메들도 다 집에 가서 숙소엔 저 혼자고 어려울 거 없고 친한 친구니까 그러자고 그랬죠. 제가 있는 숙소로 가서 씻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 타주면서 배고플 것 같아서 뭐 좀 먹겠냐고 그래서 물어보는데 뭘 먹지 못하겠대요. 그때까지도 겁에 질려서.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넌 보이지 않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진짜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때 그 여자를 정확하게 봤는데 그 여자는 작년에 사고로 죽었다는 그 집 건물 주인 딸이더라는 거예요. 그 얼굴 모습이랑 몸이 망가져 있었지만 분명 그 집 딸이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건물주 가족도 그 건물에서 살았다는데요. 오래 사니까 건물주랑도 친해지고 같은 3층이라 가끔 딸 얼굴도 봤었고요. 그러다 전해 그 딸이 남자친구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장례식에 다녀왔었다고요. 그리고 그 뒤로 언제부턴가 건물주 가족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단체로 숙소를 잡고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줄고 말이죠. 그런데 이건 업체 프로젝트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문제라 그게 이유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게 크겠는데 그런데 친구 생각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마 분명 뭔가 그렇게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에 작용을 하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리고 충격적인 거, 방에서 봤다는 그 집 딸, 죽었다는 그 집 딸, 방 입구 천장에 제가 방 스위치를 올릴 때 제 얼굴 바로 앞쪽에 천장이 거꾸로 매달려서는 제 얼굴 옆쪽으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손으로는 스위치를 누르는 제 손 그 반대쪽을 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기겁을 하고 절 끌어당겨서 나왔다고. 근데 말이죠, 그 친구, 제가 그때 스위치가 눌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죽은 딸이 스위치 반대쪽을 누르고 있다고. 전 그 말이 진짜 엄청 찝찝한데 간신히 웃으면서 그랬어요. 귀신이 있다고 쳐도 귀신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그런 말도 못 들었고, 제 기분도 그때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조심히. 그랬더니 그건 뭐 자기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게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은 딸이 왜 자기 앞에 나타나는지도 이게 살짝 감이 온다는 말을 했는데요. 어느 날 자기가 답답해서 그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날 옥상에서 그 죽었다는 건물주 딸하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를 본 그 둘은 황급히 옥상에서 내려가서 바로 남자친구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서 갔다고. 그리고 그날 사고가 난 거라고. 그 뒤에 친구는 이제 친구들하고 여럿이 가서 방에서 짐 챙겨서 업체 사장한테 말해서 숙소로 들어갔고요. 원룸 계약도 그 다음 달이 끝이라 건물주랑 좋게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지금도 그런 게, 친구 말이 맞다며, 그래서 진짜 귀신을 본 거라며, 왜 그 죽었다는 딸은 그렇게까지 친구를 괴롭혔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친구가 그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심리적으로 죄책감을 느껴서 그런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자기 때문에 도망치듯 나갔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그런데 또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도 힘든 게, 제가 말하지 않았던 그 스위치가 눌리지 않는 거랑 관련된 얘기, 그 죽은 딸이 스위치 반대쪽을 누르고 있었다는 거, 그걸 생각하면 쉽지 않네요. 어쨌든 이건 저와 제 친구가 경험한 진짜 있었던 실화입니다. 지훈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게 심리적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또 스위치권을 생각하면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도 그렇단 말이죠. 진짜 뭐였을까요? 어쨌든 무서우면서도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고인이 된 사람도 소중한 사람을 잃은 가족을 생각하면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그래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조금이라도 더 살면서 지은 죄들을 반성하고 남은 생은 정말 착하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착해지자, 착해지자, 이렇게. 괴담목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